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두 분의 공동대책위원장을 모시고 또 여러 단체 대표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공동대책위원장 박춘희 변호사님, 구청장을 역임하셨고 또 자유시민 활동을 가열차게 해오시던 우리 박춘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민 탄압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박춘희 변호사님, 오늘 대회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시민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 박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날씨가 개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집회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경찰관 분들 감사드리고, 또한 취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유튜브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책위를 구성을 하면서 성명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첫날에 성명서를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후에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 성명서를 법원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저도 목청껏 한번 여러분들에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짧게 저 스피치를 하고 성명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녕 죽었는가? 사법정의는 무너졌는가? 1번 대표 박주식 총장, 김상진 단장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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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8일 우리 애국 우파 진영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때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애국 활동을 한 분들, 그리고 또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도 그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문에서, 종로에서, 그리고 또한 용산에서 언론을 통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던 3인의 애국투사가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김상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검사장 시절에 폭행이라는 그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소로 되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처벌을 불허한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범 대표는 김상진 단장이 소속해 있었던 자유연대 대표였기 때문에 자유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젊은 검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그 몇 마디 지적을 했다는 그러한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주식 총장도 그 과정에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또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국 대표는 우리나라 조국이 아닙니다. 조국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표창장 위조 등 12건의 파렴치범을 범하고도 1심, 2심에 징역 2년을 선고를 받고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면서 역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황운하는 방어권이 필요하고 2번 박준식, 김상진은 방어권이 필요 없습니까? 피고인들의 사람에 따라서 구속 기준이 달라지는 이러한 판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것이 사법정의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네, 아니죠. 여러분, 이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 애국투사 세 분을 구속하는 것은 좌파 진영의 준동을 막고 활동하는 그것을 위축시키고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우파 진영 사회를 괴멸시키려는 저 좌파 진영 세력의 강교한 술책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다.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온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입법보단 사법보단 언론이든 우리 시민, 자유시민을 탄압하는 무리들을 모두 다 척결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킵시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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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 대표, 박준식 총장, 김상진 단장을 적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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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준희 대책위원장께서 이렇게 힘찬 연설을 해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성명서하고 거의 많이 중복돼서 뒷부분만 좀 뒷부분 세 달락만 좀 해주셔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중복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고 나중에 법원에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명서 자유우파 애국투사 시민단체 대표 3인을 구속한 사법부의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우리는 명확한 양형 기준도 없이 권력의 유무에 따라 고무줄 판결을 하는 사법부 판결 행포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애국시민단체 3인의 구속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네, 2024년 4월 24일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일동.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전부 다 손 피켓을 드시고 촉구한다를 할 때 이렇게 딱 앞을 향해서 들어주시고 공동대책위원장님 한 번만 영상을 위해서 사진을 위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시작.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한 번만 더 마지막 촉구한다. 애국시민단체 3인의 구속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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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프리덤 관리지 장학회 사무총장 권기승 사무총장의 규탄사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애국 자유 시민들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드린 원기승이 아니고 박기승입니다. 우리 상황실장님께서 너무 정신이 지금 바쁘셔가지고 잠깐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치가 법치를 파괴하고 형식적 법치가 정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합소가 되었고 여기 법원은 정의가 없습니다. 행정부에는 여기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경찰관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국민들이 권력의 칼을 들려주었는데 폼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자들을 소탕하라고 우리 국민 주인들께서 권력의 칼을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줄 모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며칠 전 애국활동가 여러분께서 구속이 되셨는데 이분들은 애국자상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지 절대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왜냐? 그분들하고 한 5년간 같이 생활해온 증인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가을쯤에 바로 이곳 이 서초동 지역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좌파는 범죄자 조국을 지키겠다고 촛불을 들고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압박하면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희범, 김상진, 박준식 이러한 애국자 분들께서 맨 앞면에서 이 수만 명의 위선적인 이 촛불들과 맞서서 투쟁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수십 년간 체제 수호와 법치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투쟁해왔던 이 시대의 애국자들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부, 이 뒤에가 법원 같은데 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의합니다. 이 애국 활동가들을 구속한 정재용 판사 한마디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좌파들이 만든 뭐 반일 사전인가 뭔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반법치, 반역, 부패 세력 사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 정재용 판사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정재용 판사는 좌파 불구속, 우파 구속, 이것이 정재용 판사의 사법 정의입니까? 정재용 판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당장 즉각 이 애국자들, 상을 받아야 할 애국자들을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이재명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설치고 다녔는데 여러분, 선거운동이 방어권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닐 때 이 법원에 있는 판사, 당신들이 구속영장을 바로 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판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을 지금 불법의 나라, 부도덕의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던 장본인이 누구냐? 이 판사, 검사, 이 국회 의원 쓰레기들입니다. 구속해야 할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상을 줘야 할 사람들을 상을 구속을 하는 이 미친 나라, 무엇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행정부에 항의합니다. 사법부에서 편파적인 판결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견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범죄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판사들, 이 쓰레기 정치 판사들을 꾸짖을 수 있는 사명감을 공무원 될 때 선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들을 꾸짖지 못하고 왜 구속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명령합니다. 우리가 들려준 그 공권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이 쓰레기들을 다 교도소로 당장 수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공정과 상식 회복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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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활동과 구속은 부당하다. 사법부는 애국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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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의 석희태 교수님을 모셔서 자유시민활동가 세 사람을 너무나도 억울하게 구속 재판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준엄하게 꾸짖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정말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석희태 교수님 올라오십시오. 정교모는 전국의 대학 교수 7,000명이 함께하고 있는 교수 사회 가장 큰 모임입니다. 석희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현수막을 한번 들어서 자 앞에 들고 있는 손피켓을 들고 한번 구속 취소 시작. 구속 취소 구속 취소 구속 취소. 네, 음악. 제가 1978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그러니까 횟수로 47년째 법학을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법률 전문가다, 법학의 전문가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밝히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나온 이 구호판에는 판사가 돌았나? 그 다음에 법이 미쳤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이 판사는 돌았는 것 같아요. 우선 47년간 법학 교육을 잘못했는 많은 법학 교수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애국 시민 여러분과 대조국 대한민국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구속의 요건이 무엇인지
유죄 판결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문제 몇 개 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된 이후에도 무엇이 사회정의이고 무엇이 자유민주주의고 무엇이 인권인지 그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법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형사소송법, 우리 대한민국 현행법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말이에요, 구속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이때 구속해도 된다. 우리 이 세 분의 자유애국투사 박준식, 김상진, 이희범 이 세 분은 길거리의 노숙자도 아니고 그리고 공중에 떠서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분명히 주거가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때 구속해야 한다. 이 세 분의 범죄, 소위 말하는 범죄 사실 그것의 증거는 뻔한 겁니다. 김상진 단장이 과거 중앙검찰지검장을 했을 때 윤석열 검사의 자택 앞에 가서 어떤 발언을 했던 것, 그거는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때 구속하라고 했습니다. 2019년으로부터 지금까지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 이 세 분은 구금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할 것 같으면 지난 5년 동안에 무수히 그 기회는 있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그 기절이 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법원은 제1항 전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가능하면 구속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분의 그 이른바 저놈들이 말하는 범죄 사실이 중대한 겁니까? 조국이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비교해 봅시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협박 공갈을 하고 남의 자녀는 정상적으로 실력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의학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자기 자식은 위조 서류를 통해서 공갈 협박을 통해서 인류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게 만든 것, 이것은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의 예산을 수천억을 손실이 나도록 만든 그 행위, 그것이 누구 집 앞에 가서 한마디 했는 것, 외치는 것, 뭐 이런 말을 했다죠.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알고 있는데 조심하라고. 이 정도의 협박을 했는 것과 비교를 해볼 때 그 정도는 100대 1, 1000대 1, 만대 1. 만약에 김상진 단장이 1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이 옳다면은 조국이는 아마 500년, 1000년, 이재명이는 만년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없는 우리 세 분의 애국투사가 재범의 위험성도 없고 그 범죄 사실이 중대하지도 않고 더더구나 피해자로 되어 있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미 말하자면은 범죄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화해 그 문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고 그리고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법정 구속을 한 것은 이건 분명히 돌아도 한참 돌았다. 이쯤 되면은 법원이 미쳤다.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요. 지난 47년간 잘못 가르친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여러분 앞에 우리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뭉쳐서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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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는 듣고 있으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47년간 법학을 가르쳤는데 지금 40대 판사가 뭘 어떻게 배웠길래 이런 판결을 했는지 정말 우리 다 같이 참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루스 코리아 참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가 벌였던 소액주주 운동으로 대기업 주식 몇 주 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애국 기업의 주식을 사주자고 운동을 하는 그러한 참 소액주주 운동 대표 정부영 대표를 모시고 규탄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대표님, 제가 참 소액주주 운동 설명 잘했나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참소일주주 운동하는 정부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미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된 원인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가장 환영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재명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공산당 리짤밍, 저 중국 대사 싱하이밍 왔을 때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쎄쎄 외교를 하고 완전히 손을 핥아먹듯이 했죠. 예, 무엇이 이렇게 마음에 빚을 졌을까요? 예, 이재명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국 공산당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전선거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봤죠. 여러분, 사전선거 없으면 국힘당이 몇 석입니까? 160석입니다. 예. 그리고 사전선거만 하게 되면 국힘당이 몇 석입니까? 42석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김상진 대표는 삼각지에서 누구를 지킨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도에 그 계란 두알을 투척한 김상진 대표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탄원서까지 썼죠. 대통령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 예,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예, 사법부도 이러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더불어중공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더불어중공당이고 리짤밍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은 사실은 우리를 현재 침략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여론조작부터, 부정선거는 사실 여론조작부터 시작합니다. 그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가장 심하게 오는 것이 바로 중국 여론조사기관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침략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상진 대표, 이희범 대표, 그리고 박 사무총장이지만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실 홍콩도 사실은 2019년도에 범죄 인도 법안 때문에
굉장히 큰 소외사건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1997년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민주화운동들이 여러 차례 일어난 2014년도, 2019년도 일어났지만 여러분들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조용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본토인들이 홍콩에 가서 출산을 하고 그만큼 또한 중국 본토인들을 후원하고 홍콩에 가서 아이들을 낳고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이 세운 그런 행정장관을 선출하고 보통 선거권이 무너졌습니다, 홍콩에서.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형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런 우리가 믿고 찍었던 국힘당이 왜 이런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던 김상진 대표, 또한 그런 부정선거를 막고자 했던 하면 되겠지 한영만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5.18에 대한 진실을 외치는 지만을 박사님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지사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황은하나 부정선거나 입시비리나 감찰무마나 이런 범죄인들과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 간첩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떵떵거리면서 금배지를 달고 우리의 권력을 다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정치인들은 별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별이 300명이 떠 있지만 그 암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10 총선 전에 고영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통진당을 해산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도에 결단을 내려서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여러분. 그 통진당의 후신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진보당입니다. 그 진보당을 어느 정도에 끌어안았습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에서 신번까지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순번으로 비례정당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진보당은 통진당이며 그 통진당과 진보당을 끌어안은 더불어중공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더불어중공 해산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 통진당을 해산했던 것처럼 이석기 반국가 세력의 그런 경기동부 연합이 뒤에 있는 진보당 그리고 더불어중공당은 완전하게 해산시켜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더불어중공당 해산해라! 3번 외치겠습니다. 중공당은 해산해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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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정재영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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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이 뭐 짧게 하시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습니다. 네. 더불어중공당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더불어중공당. 네. 자, 다음은 자유시민운동가, 자유시민활동가, 자유시민탄압, 자유를 왜 탄압하는지 자유와 연대 사무총장 모시고, 이창호 사무총장 모시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연대 이창호 사무총장 연설 부탁드립니다. 필승. 자유연대 사무총장 겸 공군학사 국동지회장 이창호입니다. 네, 보통 그 미국에서 이런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Why do we come here today? 네,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자유.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 자유를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여기 뒤에 있는 그 이희범, 김상진, 박준식 구속은 인권 탄압이다 하는데, 저는 자유의 속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가 더 크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더불어당에서 이번에 다시 이제 다수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더불어당에서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자유를 삭제한다는 게 어느 정도로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건지를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자유,
프리덤, 과연 자유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1941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대 자유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한다고 하면은 우선 그 첫 번째 자유는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그래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자유가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유는 freedom of worship, 종교의 자유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종교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이미 상상도 못하는 이런 그 자유의 개념입니다. 다음 더 중요하게 흘러가는데 세 번째는 freedom from want,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는 우리가 결핍, 모자라는 거로부터의 자유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회 안전 보장망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파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자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reedom from fear, 공포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스러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당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헌법 전문에서. 그러면은 곧장 민주주의를 가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공포스러운 내용인지는 아마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희범, 김상진, 박준식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는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얻어야 할까요? 그 내용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 조형물에 정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우리 결의 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3인의 애국지사의 자유 속박에 대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들은 현재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유를 투쟁하였다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분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판사의 잘못, 검사의 잘못,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이 3인의 자유지사가, 자유투사가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 조치, 변호사인단을 구성하면은 변호사들이 하실 일이겠지요. 하지만 나머지 정치적 공세, 정치적 투쟁은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은 모이셔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의 원한을 밝히고 잘못된 검사를 규탄하고 잘못된 판사를 규탄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지속을 할 때 소위 법률적 조치와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자유도 지켜지고 저 3인에 대해서도 구속이 조속히 석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메가더 장군이 얘기한 명언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순히 다만 사라질 뿐이다.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다시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애국지사는 죽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사라질 뿐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여기에 돌아올 것이다. I will be back. They will be back. 그들의 구속 석방을 위하여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하기 위해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애국은 활동입니다. 애국은 행동입니다. 단순히 외치는 것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구호로 애국은 행동이다를 3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은 제가 애국은 하겠습니다. 행동이다는 여러분들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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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은 행동이다. 행동이다. 예, 여러분들의 행동이 작게 보면은 3인의 애국지사를 구출해내고 크게 보면은 저쪽 자유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국은 행동입니다. 다 같이 뭉칩시다. 감사합니다. 자,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우 소장께 함께 하시는데요. 김대우 소장님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 지금 법치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김대우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후 소장입니다. 도대체 정재용 판사의 판결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정재용 판사가 어떤 사람인가 해서 봤습니다. 판결 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983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응용생물학과 대충 한 2002학번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졸업을 하고 나서 사법시험을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뭐 사법연수원을 다녔는지 못 다녔겠죠. 그리고 2013년에 판사에 임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40대들의 표심이 어떤지 아시죠? 저는 정재용 판사의 이 막장 판결은 그 40대들의 주류적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40대들의 주류적 분위기는 이른바 여기 앉아 계시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자유, 보수, 우파, 애국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정오하고 이게 무슨 거대한 기득권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정재용 판사의 막장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1인 독재를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다수 대중 독재를 두려워합니다. 한국민주화운동은 그동안 1인 독재에 대해 가지고 1인 독재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여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민주주의는 1인 독재보다 다수 독재가 더 무섭다는 것을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지금은 다수 대중 독재, 사리분별력이 없고 근거 없는 앞선 세대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정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대중들의 독재를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의해서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잘 압니다. 이것이 자유보수 우파의 철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구부러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견제간지 시스템도 만들고 신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선 세대의 노고에 대해 가지고도 돌아보고 눈치도 보고 염치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철부지
40대 판사는 신과의 대면도 하지 않고 선배 세대의 그 죄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눈치도 역치도 상식도 내팽기전치로 그렇게 놀고 자빠진 겁니다. 여러분, 정재용 판사, 이 판사의 판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날 좀 보소 판결입니다. 우리 40대 내 친구들아, 내가 보수우파를 법봉으로 작성을 해서 나 좀 봐줘. 아주 야비하고 더러운 짓거리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백달들아, 나 보수우파를 법봉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날 좀 봐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재용 같은 이 쓰레기 판사에 의해 가지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2의 민주화 투쟁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정재용 같은 이 쓰레기 판사의 이름을 이어가고 그놈이 어디 가서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여러분, 차벌 판결, 억압 판결, 불평등 판결 적극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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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육군 무죄, 북권 유죄. 정재용 판사 당장 집어쳐. 집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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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집어쳐라. 정재용 이 더러운 이름을 천고에 귀함을 더러운 판결로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지자의 이거 김대훈 참이다. 소장님, 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호국연합 윤항중 대표님 모시고 이번 판결이 이번 자유로운 시민활동가 세 사람을 구속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윤항중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항중 대표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호국연합의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나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험하나 이어서 넘어가는데 30분 나오는데 다시 나가는데 열공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조국연합회 회장 윤항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쳐온 우파의 장수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붉은 이념이 지배하는 사법부의 모습이 또다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용 판사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와 박준식 자유언론연대 연합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김상진, 이희범
박준식, 우파 선봉장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규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조국, 추미애 등과 맞서자 우파의 선봉장으로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김상진, 이희범, 박준식 우파 선봉장들은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5년째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없다며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정재용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정재용 판사는 무죄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백은종 서울이소리 대표는 보수 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반복하여 다수의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법정 구속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강진구 더 탐사 대표의 영장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강진구 더 탐사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교수 사무실을 침입하여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조국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2년형을 선고하고는 그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표적 수사를 벌인 황운하는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황운하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모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혐의의 김상진, 이희범, 박준식 우파 선봉장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입고 있는 법복은 어떤 색에도 물들지 않는 흑색 바탕에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를 수놓은 기품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판결을 한 판사들은 법복을 보세비키 공산당 혁명의 상징인 좌파의 붉은 이념으로 물들었습니다. 높은 재판장석에 앉은 판사들은 기품과 권위의 상징인 법복이 아닌 좌파의 붉은 이념으로 물드는 법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파 선봉장들에 대한 이번 정재호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을 상징하는 이미지인 정의의 여신을 더럽혔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호를 제청함으로써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를 복창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필승!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고교연합 부산구 대표 이의재 대표님, 그리고 해사동지의 이석희 대표님 두 분 올라오십시오. 저희가 12시 20분이면 이 마이크가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산구 고교연합 이의재 대표님 올라오시고요. 예, 올라오세요. 이석희 해사동지 회장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딱 4분 남았습니다. 두 분에게 2분씩 기회를 드리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동시에 모신 겁니다. 2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보세요. 보세요. 저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합니다. 20분까지 맞출 테니까, 예, 그 안에 끊지 마세요. 30초 지났다고 끊지 마세요. 자. 멸공!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난 8년간 거리에서 분노하고 울분하고 억울한 세월을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고기연합의 부산고 청조고급위원회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께서 보시는 전방 저쪽에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건물의 돌판에 새겨져 있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자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평등고 정의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우리들의 3인의 투사들에게는 자유, 평등, 정의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울어진 이 나라에 마음껏 국민들과 뛸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등,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기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형사소송법이란 거기에 그것을 발전국의로 통과돼서 검사가 됐던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에도 맞지 않는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죄는 소명이 되었다. 그러나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황운하, 송철호 각각 4년 3년이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 안 했습니다. 왜 6개월이 구속돼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기울인 나라에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먹고 이 나라 건지겠다고 깨끗한 표를 던지면 뭐합니까? 그 깨끗한 표를 훔쳐버리면 부정선거 우리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그러면 여러분, 뭉사리 그랬는데 그 발음이 좀 이상해요. 뭉사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네. 자, 어서 오십시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30초, 야. 그래서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엉터리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법원은 우리 애국지사 3인에 대해서 즉각 석방하라.
오늘 8분의 연사 중에 마지막 하신 분이 제일 작고 간결하게 잘해주셨네요.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따라잡시다. 매주, 월요일, 11시, 이 자리. 자, 매주 월요일 11시에 우리가 계속 사법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진정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가서 먹는 게 안 월요일 되겠어요? 11시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서초대가 앞에서 우리가 많이 떠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지역은행에서 돈 찾아서 서초대가에서 밥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각지 앞에 집회 토요일마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선거 사전 투표 결과가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그런 항의들 많이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 집회를